(2026년 3월 18일) 이정훈입니다. 이란 사태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핵 테러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 같아요. 핵 테러를 없애는 작전을 하고 나면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 안쪽 바다를 걸프라고 많이 하죠. 이란 쪽에서는 페르시아 걸프, 그다음에 아랍 국가들은 아랍 걸프라고 합니다. 어쨌든 걸프 그쪽에 이란 건너편에 GCC 6개국이 있습니다. 그 나라하고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의 주요 산업 국가들이 상당히 위기라 그럴까? 뭔가 변화를 맞습니다. 또 하나 설명드릴 거는 이 호르무즈 해협하고 마브엘 만데부 해협. 제가 금방 좀 발음이 어려운데 마브엘 만데부 해협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아라비아 반도 북쪽에는 호르무즈 해협이죠. 남쪽에 수에즈 운하 빠져나오면 홍해가 있죠. 그 걸프 같은 바다. 그곳이 인도양으로 나오기 직전에 또 좁은 해협이 있습니다. 그게 마브엘 만데부 해협인데 여기도 지금 시끄러워요. 이 호르무즈 해협하고 마브엘 만데부 해협 사이에 이 시속 게임이 벌어집니다. 이 두 해협 때문에 대한민국은 계속 중동에 목을 매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앞선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미국의 대이란 공격은 60일 이내에 끝내야 된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은 해외에 참전하려면, 전쟁을 하려면 미국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고 전쟁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한국전쟁 6.25에 참전한 거는 미국이 유엔을 만들었는데 그 유엔이 대한민국을 만들었죠. 그러한 대한민국을 스탈린의 꼬봉인 김일성이 쳐들어오자 유엔 총회에서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침공을 침략으로 규정하고 유엔이 유엔군을 보내자라고 결의하니까 그 유엔을 만든 미군이 군대를 안 보낼 수 없죠. 그래서 미군이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작전들은 대개 뭘로 하는가 하면은 미국이 공격을 받으면은 미국의 의회 승인이 없이 바로 싸울 수 있다. 미국이 공격을 받으면.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판문점에 GP 아울렛 등 미군 GP가 2개 있습니다. 거기 공격받으면은 미국은 자기네가 공격받았으니까 미국 의회의 승인 없이 바로 싸울 수 있다. 월남전도 통킹만 해서 미국 함정이 공격받았으니까 바로 월남전에 몇 년 동안 전쟁할 수 있었고, 또 9.11 테러를 당했기 때문에 테러를 없애는 전쟁은 공격당한 것이니까 미국이 몇 년 동안 아프간 또 이라크와 전쟁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란과의 전쟁에서는 미국이 공격을 받은 거는 뭐 해외 기지가 받은 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미국 정부의 주장은 굉장히 임박한 위협, 이란이 미국을 때리려고 했기 때문에 미국이 선제 타격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이거는 이제 미국이 공격을 당하지 않았는데 싸웠다는 얘기인데 요거를 승인할 수 있는 거는 1973년에 미국 의회가 결의한 War Powers Resolution, 전쟁 권한 결의안. 그러니까 월남전 끝나고 나서 미국이 해외에 있는 미군이 공격받거나 미국 본토가 공격받으면 자동으로 의회 승인 없이 전쟁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60일 이내까지만 싸워라. 나머지는 뭐 승인을 받아라. 이런 요구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공격도 안 받았는데 했으니까 War Powers Resolution, 전쟁 권한 결의안에 따라서 한 건데 이건 60일 이내에 끝내야 됩니다. 의회가 승인을 안 해주면 자동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란 공격은 2월 28일 시작했으니까 한 달이면은 3월 말이죠. 그럼 4월 한 중순쯤은 끝내야 되니까 그 전에 이제 뭘 하겠느냐라는 문제인데 지금 보도를 보게 되면 역사상 가장 위험한 작전을 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뉴욕타임스는 가장 대담하고 위험한 군사작전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미국 역사상. 오사마 빈 라덴 제거, 이게 랩튼 슈피어 작전이었고 마두로 생포 작전, 이것도 3시간 작전 했죠. 그리고 위험한 작전 중에 하나가 이란의 핵시설을 B2 스텔스 폭격기를 넣어서 GBO-57 벙커 버스터로 제거한 것도, 그것도 뭐 성공은 했지만 상당히 위험한 작전이었지만
그거보다 더 위험한 작전을 한다 이겁니다. 이제 이란의 핵시설은 파괴된 걸로 보여요. 근데 확인은 미국은 못했죠. 위성으로만 간접 확인하고 아마 거기에 에이전트라고 그럴 거예요. 미 정보기관의 에이전트들이 접근해서 뭔가 뭐 간접적으로 확인하겠지만 직접 확인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dirty bomb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dirty bomb. bomb이라고 하는 폭탄이죠. dirty는 더럽다는 뜻입니다. 폭탄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핵 쓰레기 있죠. 핵 폐기물 같은 거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주방장에 넣어서 딱 안전하게 보관하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탈취해서 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방사선이 나오죠. 강력한 방사선은 아닙니다만 약한 방사선이 나옵니다. 그런 걸 뿌리는 거죠. 기억하시는 분들은 몇 년 전에 인민군이 열병식 하게 되면 핵배낭을 메고 병사들이 행진했습니다. 그게 일종의 더티밤입니다. 핵폭탄은 아니에요. 핵물질을 이런 가방에 넣고 특수부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뿌리는 겁니다. 뿌리는 병사가 죽을 수도 있어요. 특수작전하는 병사들이니까 무슨 방어복을 입고 하겠지만 그걸 뿌리고 나와버리면은 폭발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겁을 먹고 또 그 제거하는 작전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국군 화생방 방어사령부가 들어가서 제염 작전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해야만 뭘 하죠. 심리적으로 테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인민군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핵포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핵폭탄은 비행기나 미사일로 쏘거나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그게 지상에 도달하기 직전에 핵반응, 핵분열이 일어나서 엄청난 폭압이 일어나면서 광범위한 지역을 초토하는 게 핵폭탄이라면 핵포탄은 이제 미국이 그때 155mm 포인가 그런 그 포에다 넣어서 쏘는 건데 핵물질을 집어넣고 화약과 같이 쏴버리면 핵물질이 땅 터지면서 쫙 퍼지는 거죠. 핵폭발은 아니에요. 근데 방사능이 있는 물질이 쫙 퍼지는 거죠. 이거는 핵 배낭을 지고 가는 병사들은 자기들이 뿌려야 되니까 자기들이 희생될 수 있지만 핵포탄은 그렇지 않죠. 이런 것들을 미국이 한참 냉전이 심할 때 나토 전선에 배치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다 걷어들인 걸로 알고 있고 러시아도 아마 소련도 그랬을 걸로 봅니다. 그런 것들이 핵폭탄은 아닌데 방사성이 쫙 퍼지면은 사람들이 겁을 먹거나 생활을 못하게 되죠. 핵폭탄도 한번 꽝 터지고 난 다음에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죽죠. 그 다음에 이제 핵물질이 쫙 퍼지고 나면 그게 이제 방사성 물질이 지상에 남는 거예요. 그럼 그 지역을 사람이나 생물이 생활하지 못하죠. 반감기가 지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죠. 그럼 핵폭탄이 폭발한 건 아니지만 핵물질이 깔린 상황. 그게 더티 밤입니다. 핵포탄이나 핵배낭 같이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란의 핵시설이 파괴됐다라고 할 경우에 거기에 있는 방사능 물질을 꺼내갖고 이란이 이제 특수작전 부대를 운영했습니다. 쿠두스군이라고. 이란 혁명 수비대의 이란식 혁명, 즉 이슬람 공화국을 만드는 혁명을 해외 수출하는 특수부대가 쿠두스군인데 이런 친구들이 핵배낭이라든지 이런 걸로 메고 나가서 뿌려버리면 또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이 핵물질을 다 미국이 갖고 나오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작전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뉴욕타임스는 미국 역사상 가장 담대하고 위험한 군사작전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작전에 들어가는 미군들이 일단 이란 군과 이란 혁명 수비대의 반교로부터 안전해야 되니까 상당한 공군 부대가 들어가서 주변 지역을 초토화할 거고 그 다음에 특수작전을 할 수 있는 부대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 국군으로 얘기하면 국군 화생방사령부 요원들. 미국에는 미국 특수전사령부에서 이런 방사능전을 하는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프리덤 쉴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연습을 할 때 북한의 핵시설을 제거하는 작전을 하기 위해서 미군들이 옵니다. 그들은 북한의 핵시설, 핵무기 저장고를 침투하는 작전을 하고 우리 국군 화생방사령부는 걔네들의 화생방 작전 시설을 접수하는 작전을 같이 하죠. 그러니까 미국이 연습해왔던 그 부대를 진짜 특공대 중에 특공대인 미국의 그린베드라든지 또는 해군의 UDT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했던
해군 부대, 또 마두로를 생포했던 육군의 특수전 부대와 같이 들어가서 특수작전을 하는 친구들은 통로를 개척해주고 안전하게 들어가면 딱 핵물질을 제거하는 건 아까 그 부대가 하는 거죠. 그런 작전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란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핵물질, 방사성 물질을 갖고 장난을 치는 걸 막겠다. 이걸 언제까지 하느냐? 개전 이후로부터 60일 이내에 한다. 다시 말하면 4월 중순까지 완료할 수 있다. 전 이렇게 보입니다. 뉴욕타임스가 미국 역사상, 미국도 한 번도 이 작전은 실제로는 안 해봤어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이 핵물질을 담고 있는 용기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방사성 물질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가스도 거론됩니다만 가스는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또 이런 것들이 핵반응을 일으킬 수 없을 겁니다. 이미 그 농축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그럴 가능성도 뭐 제로는 아닌데 그런 상황에서 갖고 나와야 된다. 그 미국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도 특수부대가 직접 투집돼 핵물질을 확보하는 방식으로만 수행 가능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고, 트럼프는 지상작전, 이 지상작전에 전혀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답니다. 즉 이란의 방사성 물질, 이미 파괴된 방사성 물질을 갖고 나온다. 그 방사성 물질을 갖고 핵 테러를 못하도록. 핵 테러를 막는 거는 이명박 대통령 때 세계 핵 안보 정상회의를 대한민국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핵 무기를 사용하는 거, 북한, 그것도 문제지만 핵 테러를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걸 준비하고 있다. 네. 그리고 그 기한은 개전부터 60일이니까 4월 중순에 이전까지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작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 손을 뗄 것 같아요. 작전 기간도 채웠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란이 할 수 있는 거는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뭐 기뢰를 집어넣거나, 미사일은 박살났으니까 이제 포 같은 경우는 105mm는 한 10km, 155mm는 뭐 많이 가면 20km가, 30km 가니까 그걸 꽝꽝 쏴대면 호르무즈 해협이 34km인데 이제 연안 쪽으로는 배가 못 다니고 가운데로 다니니까 배들이 위협을 받죠. 포는 뭐 곳곳에 숨어서 쏠 수 있으니까 미국이 다 제거하지는 못할 거고, 또 끌고 와서 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위협을 받으면 그쪽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하던 나라들이 스트레스를 받죠. 그쪽으로부터 석유를 많이 갖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 한국, 일본입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석유를 수출한 나라는 이란이 있고, 그 다음에 이라크가 있고, 뭐 시리아도 포함되겠네.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UAE입니다. 카타르가 있네요. 바레인은 뭐 이렇게 석유가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섬나라니까 없는데. 이라크하고 시리아를 제외하면 바로 이란하고 서로 원수 관계에 있는 GCC 6개국입니다. 그럼 이 나라하고 이란 자체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출에 제한을 받게 되고, 또 그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들어오는 생필품을 받아갖고 그들도 석유 팔아서 먹을 거 사 먹어야 되는데 그게 못 들어오니까 6개 나라하고 이란이 스트레스를 받죠. 미국은 별로 받을 게 없어요. 이스라엘도 저쪽 지중해에 있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우리하고 일본, 중국, 그 다음에 동남아 국가 중에서 원유 수입하는 나라들은 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GCC 6개국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걸프를 통해서 호르무즈로 석유 수출할 수도 있지만 그 남쪽 수에즈 운하가 빠져나오는 홍해 쪽에도 자기 영토가 있고 거기에 아주 유명한 항구가 있습니다. 걔네들이 얀부라고 하는 항구를 석유 수출항이 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걸프로 빼내는 게 아니라 얀부로 빼내서 거기서 유조선식 구색을 수출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별 문제 없죠. 영토가 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그쪽으로 쭉 빼내면 돼요. 그래서 홍해로 해갖고 아덴만 쪽으로 해서 한국이나 중국, 일본 보내면 되죠. 우리도 그쪽으로 사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랑 동맹인 UAE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말고 푸자이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조금 동쪽으로 오게 되면 오만만이고 거기는 이제 넓은 바다가 나오는데 오만만 쪽에 거기 자기네 영토가 있습니다. 그게 푸자이라라고 하는 거기에 항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지 않고도 푸자이라 쪽으로 원유를 보내서 거기서 보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도 받아 먹을 수 있고 일본도 받아 먹을 수 있고 중국도 받아 먹을 수 있고 오만도 영토가
인도양 쪽 바라보니까 뽑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홍해로도 못 나가고 이 오만만으로도 접해 있지 않는 나라가 누구냐? 쿠웨이트, 이라크, 카타르. 그중에 이라크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이 터키 쪽으로 나온 게 있어 그쪽으로 석유 수출을 좀 할 수 있지만 쿠웨이트하고 카타르는 완전히 막히고 이란도 아마 호르무즈 해협 자기네가 막아놓고 열어줄 때 제외하고는 또 반대로 GCC 국가들도 막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란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정리하면 오만,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 세 나라는 홍해를 통하거나 또는 오만만을 통해서 석유를 수출 계속할 수 있는데 이라크는 또 터키 통해서 나갈 수, 투르키에 통해서 나갈 수, 쿠웨이트, 카타르, 그 다음에 이란은 막힌다. 그리고 한중일은 홍해 쪽에서 나오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를 받을 수 있지만 호르무즈로 나오는 건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이란도 미국이 빠져나간 이후에 석유 수출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미국은 어떠냐? 지금 미국이 세계 3위의 석유 수출 국가래요. 미국이 원유 수출 국가예요. 이건 뭐 통계가 자꾸 바뀌어서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는데 미국이 한 3위쯤 수출 국가로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을 가는데 지금 미국으로부터 원유 수입량을 늘리겠다는 걸 논의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일본, 중국은 모르겠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시끄러우면 우리는 홍해로 들어오는 원유를 받다가 미국에서부터 수입해도 돼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한국, 일본도 그렇게 급한 건 아니야. 제일 스트레스 받는 거는 쿠웨이트, 카타르, 그 다음에 이란이 되는 거지. 이게 지정학적 조건이 변하는 겁니다. 원유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예민했던 건데 원유를 미국이 수출하게 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홍해 쪽으로 빼내서 나오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홍해에서 인도양 나올 때 거기 또 지부티가 있고 예멘이 있는데 거기에 좁은 해협이 아까 처음 말씀드린 발음하기 좀 힘든 바브엘 만데부 해협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만큼 좁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바로 북쪽에 누가 있는가 하면 예멘이 있어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란의 지원을 받으면서 바로 이 해협을 위협해왔고 또 그 남쪽에는 소말리아에서는 해적들이 나와서 상선을 털었습니다. 그 소말리아 해적이 우리나라 배를 잡았을 때 아덴만에서 잡았죠. 그때 우리 청해부대 이번에 호르무즈 들어가니 많이 하는 청해부대가 그 인근에 있다가 작전을 해서 소말리아 해적을 잡은 적이 있죠. 소말리아 해적은 크게 위협적이진 않은데 예멘의 후티 반군은 위협적입니다. 이들을 지원했던 게 이란입니다. 이 후티가 이스라엘도 공격하면서 가끔 이 해협에 지나는 배들을 공격해서 미국이 또 거기에 있는 후티를 많이 때렸습니다. 후티도 지금 거의 박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후티가 또 일어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예멘이라는 나라는 이쪽에 인도양에 접해 있기 때문에 뭐 거기서 미국이 들어가서 또 필요하면 때릴 수 있어요. 예멘 반군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은 이 바브엘 만데부 해협을 통해서 원유가 나올 수 있는데 거기도 시끄러울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이쪽은 미국이 다루기 쉬우니까는 더 열리는 거죠. 그러면 이란 경제는 추락하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세계 이 지정학적 원유 수출로가 바뀌고 할 겁니다. 자, 미국이 지금 우려하는 거는 방사성 물질을 이용한 핵 테러를 막기 위한 특수작전을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이란이 통제하게 되면 바브엘 만데부 해협이 활성화되면서 이 바브엘 만데부 해협으로 수출할 수 없는 GCC 국가 중에서 카타르, 쿠웨이트, 그 다음에 이라크 이런 나라들은 오히려 이란하고 굉장히 갈등 관계가 되고 또 우리 한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스트레스를 받겠지만은 이 바브엘 만데부 해협을 통한 원유를 공급받거나 미국으로부터 원유를 공급하면서 넘어갈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중동의 석유 정치학, 피트로리엄 폴리틱스가 박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래저래 따져봐도 이란은 점점 더 불리한 상황으로 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나저나 이걸 다 떠나서 이런 변화가 오게 되면 변화 와중에는 스트레스니까 지금 트럼프 정권에서 한국, 일본, 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르무즈 해협 니네들이 관리해라 그러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잘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부티 쪽에는 일본하고 중국이 이미 해군 기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쨌든 뭐 호르무즈든 바브엘 만데부든 시끄러우면 우리도 손해니까 UAE와 협력해서는
호르무즈 해협 쪽에 또는 지부티와 협력해서는 바브엘 만데보 해협 쪽에 한국군 기지를 만드는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 저는 이런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